하나, 둘, 셋. 오랜만이네요, 이씨. 오랜만이네요, 아키코 씨. 아니야, 자파점님께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즈카 펜타 올립. 야, 아까 우리 32만 8천 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10만 9천 원씩 나는데, 오케이? 자, 이거 니꺼. 이거 니꺼. 이거 내꺼. 오, 야, 생각 좋으시다. 일단 좀 자자. 아유,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면 안 돼? 아이, 진짜. 새벽 2시에 주택가 한복판에서 수상한 놈 셋이 택시 타봐. 택시기라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 내일 아침 친구 보고 우리 얼굴 딱 떠올릴 거 아니야. 경찰서에 전화해서 몸까지 만들고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차차 달릴 때까지만 있자. 받는 사람이가 없어. 보내는 사람 생선 가게 주시고. 그 생선 가게 주시면 그게 게임 아니니까? 야, 너 어떻게 해? 어때? 받는 사람 이름도 안 적혀 있는데. 나미야 자파점님께 저는 25살 뮤지션입니다. 전 대학을 중퇴하고 프로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직 데뷔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입원을 하셔서 3년 만에 고향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생선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저는 장남이고 제가 가업을 이어가지 않으면 가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프로 뮤지션이라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봐봐. 인기 폭발 고민 상담 자파점? 어떤 고민도 해결해주는 나미야 자파점이 인기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적어 밤에 넣어두면 다음날 가게에 우유함의 답변 우유함의 답변이 들어있다. 자파점 주인 나미야 유씨가 말한다. 처음엔 동네 꼬마들이랑 말장난을 하다가 시작한 거예요. 나야미가 고민이라 뜻이 나야미가 고민이라는 뜻이잖아요. 애들이 고민도 들어주냐고 장난치다가 진짜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회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물어보다가 점점 진지한 내용이 늘어난 거예요. 나같이 평범한 할아버지 얘기 들어서 뭐 하나 싶지만 오빠 그래 나 오빠 재능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만든 노래도 좋은 거 많아. 근데 현실적으로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 유시는 현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아빠가 쓰러지셨잖아. 가게 생각은 안 할 거야?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알아서 할게. 오빠. 오빠 왔어요. 나이거 네가 얘기한 거야? 동아 얼굴도 못 봤는데 와야죠. 벌써 프로가 된 거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글쎄 이럴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거라도 제가 여기 누구 때문에 왔는데? 내가 오라고 안 했어. 그냥 돌아갈까요? 나 그만 안 해요?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기운 내세요. 한마디 말씀 진짜 마음 편해질 거 같아. 알았어. 너 마음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야 좋다. 펜 있어? 펜은 없고 연필이랑 편지지가 있다. 뭐라고 했지? 네가 말했잖아. 잘 읽었습니다. 기운 내세요. 야, 그렇게 쓸 거면 쓰지 마 그냥. 그런가? 생선 가게 뮤지션님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좀 약해. 봐봐. 편지 잘 읽었습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고민하더니 참 감동적이네. 아주 좋으시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선가게를 물려봤는데 뭐 예술가가 되시겠다고? 쯧 당장 기타 내려놓고 생선가게를 물려받으세요. 그런 바보 같은 꿈꾸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뭐 이렇게 생선가게 뮤지션? 어떻게 된 거야? 편지 어디 있는데? 설마 또 보낸 거야? 나니아 작가님께 저도 생선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가볍게 허세나 부리자고 예술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돈을 벌고 직업인으로서의 뮤지션을 지향하고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제 레코드를 내는 것이 꿈이었고 오랫동안 진심을 다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위로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된 거야? 답장 왔는데 1분도 안 걸렸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우리가 보낸 편지 답장 맞잖아. 안녕하세요, 나니아 작가점님. 저는 20살입니다. 작년 봄에 사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도쿄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거든요. 신촌프라이즈 클럽이었고 포스트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설마 혹한 거 아니겠지? 혹했어요. 한번 구경 와보라고 해서 딱 잡고 가봤죠. 사실 조금 놀랐어요.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기 직업의 본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프로들이었어요.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낮에는 회사, 밤에는 클럽을 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생각해봤어요? 그런 일 하라고 키웠습니까? 그러다가 술집에서 이상한 거 만나서 애 낳고 인생 망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애는 무슨 잘못이에요? 네? 너무 심하잖아.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이게 현실이야. 술집 여자들이라고 다 인생 망쳐? 잘 될 수도 있잖아. 야, 잘 되긴 뭐가 잘 돼? 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입 닥치고 있어라 이 등신아. 왜 욕을 하고 그래? 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멍청한 여자 만들잖아.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가 그렇게 이 여자애를 잘 알아? 남자가 도망갔다고 자기 애까지 버리는 그런 여자가 어딨어? 네가 본 적 있어?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 사치나 부리려고 호스티스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경제력입니다.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무기요. 네, 이쪽 일이 얼마나 내범한 세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고려해서 결심한 거예요. 자신 있어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언젠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너 저 사무직 들어갔다며? 응? 월급을 잘해야 5, 6만 원일 텐데 너 어떻게 100만 원이나 가지고 있어? 회사에서 빌렸죠. 응? 아, 회사에서 신입사원한테 그런 큰 돈을 빌려줄 리가 있나? 있죠. 그래, 좋은 회사인가 보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애미 걷장 왔구나. 네. 그냥 저녁 먹고 갈 거지? 그럼요. 그래. 내 맛있는 걸 만들어 줄게. 네. 그래. 답장 왔어? 야, 이거 좀 봐봐. 부모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 누가 몰라? 아,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거 할아버지가 니네 집안생활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지. 솔직하게 적었어야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 그럼, 솔직하게. 그런데 3개월 전에 큰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아니, 딸인가 싶어들은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고 저도 꼭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큰 상 줄게. 우리 근상 빨려가지고 술 한잔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번에 긴자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네. 가게 설계할 때도 보셨다고 했던데요. 아, 왜 저번에 데리고 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민 간다고 없어졌네. 아, 그렇군요. 저기 하루미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요. 내가 조만간 들를게. 우리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술집 일도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고 더 비싼 건물을 사세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오면 주식을 사세요. 1980년까지는 어떤 종목을 사건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1990년 되면 모든 투자에서 손을 떼. 일본 경기는 매우 심각해지자 경제에 버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고를 추천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그때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믿을지 말지는 당신 자유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 앉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지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다카유키, 네가 약속대로 공지를 잘 내줬구나. 예? 아, 미래에 말이야.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꼬맹이. 나미야 자파점님께서는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시험 문제를 학생에 관한 걸로 내달라고 하세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전 그냥 웃긴 대답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답장이 탁월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건 제가 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서였습니다. 선생이 됐구나. 나미야 자파점님. 저는 나미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마이바시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1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고요. 중학교 때 자료조사를 하다가 어떤 기사를 발견했어요. 경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고 카와베 미도리라는 여성이 죽었다. 같이 있던 1살짜리 갓난아기는 무사했는데 동반 자살의 의혹이 짙다는 내용. 그는 리버 딸. 그때 난 내가 이미 죽었어야 할 인간이고 살아봐야 소용없는 인간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장 나를 사랑해야 할 어머니 손에 자칫 죽을 뻔한 거니까요. 그린 이번님께 당신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을 못 내리는 마음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견뎌낼 당신의 각오입니다. 그게 없다면 납치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너희 엄마 널 행복하게 해줄 각오가 있었으니까 널 낳았던 거야. 편지 이렇게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 너랑 동반 자살을 했을 리가 없어. 차라리 지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 3년 전에 한동안 불렀던 거 벌써 안 졌어? 우리 그때 얼마나 무서웠어. 너도 내가 죽을까 봐 엉엉 울었잖아. 너가 죽으면 나는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나는 생각 안 해? 목숨은 소중한 거야. 한칠 아저씨가 나 살려준 것처럼 너희 엄마도 너한테 소중한 생명을 준 거라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칠 아저씨도 너희 엄마한테 감사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네 목숨이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나미야 자파점님, 그때 절 혼내던 친구 세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전 그 친구 매니저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리도 저도 무대를 가꾸며 하루하루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